조선사에서 태종 이방원만큼 정치 감각이 좋은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 감각은 그저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원경왕후의 역할이 컸습니다. 단언컨대 원경왕후가 없었다면 이방원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녀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부인 민씨를 만나기 전에 이방원은 그저 시골 출신 서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씨와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씨가 이방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촌놈 이방원은 어떻게 민씨 같은 뛰어난 여인을 만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방원은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10살 때 개성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했습니다. 이성계는 방원이 10살이 되자 개성에 머물던 둘째 부인 강씨 신덕왕후에게 맡겨 유학시켰습니다. 비록 함흥 촌놈이었지만 방원은 개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학당을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무대에 걸쳐 문관을 배출한 문관 명문 출신들이었지만 방원은 그들 속에서도 명민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점을 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방원의 뛰어난 학문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성계는 아들 자랑에 정신없던 팔불출이었는데 그만큼 방원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방원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16세에 당당히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중에 성균관에 입학한 아이는 방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성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방원의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이제 어엿한 성균관 학생이니 개성에서 학문으로 이름께나 난 가문과 결혼을 시켜 방원의 뒷배를 든든하게 만들 요량이었습니다. 방원의 결혼에 중매쟁이로 나선 사람은 둘째 부인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개성의 사정에 밝고 명문 가문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선택한 집안은 학자 집안으로 유명한 여흥민씨 가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는 민재의 사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선뜻 자신의 딸을 내줬습니다. 이방원이 민재와 송씨의 둘째 딸 민씨 훗날에 원경왕후와 결혼했을 땐 16세였고 민씨는 2살 많은 18세였습니다. 변계량이 쓴 헐릉지에는 민씨를 맑고 아름다웠으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촌놈 이방원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도시 여자 민씨와 결혼했고 그녀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처가와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한량처럼 지내던 이방원은 마침내 관직에 진출했고 승승장구하여 불과 22세의 어린 나이로 전리사 정랑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리사란 조선시대의 2조에 해당하는 자리로 문관의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인데 정랑은 행정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전리사 정랑으로 있던 1388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이성계는 조정의 실권자가 되었고 이방원은 변방 출신의 전쟁 영웅이 아닌 조정 실권자의 아들이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씨는 여느 부인들과 달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고 정치적 수완도 좋았습니다. 이성계의 둘째 부인 강씨 같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방원은 민씨에게 여러모로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랑도 돈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성혁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혁명의 과정에서 이방원은 최대 정적 정몽주를 격살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조선 개국의 최대 공신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꿈에 그리던 조선이 개국되자 그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엔 아버지의 둘째 부인 강씨가 있었고 조정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자의 자리까지 그녀의 아들 방석이 차지했습니다. 이방원은 개국 공신이 아니라 세자를 위협하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언제 세자 방석 세력에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조정에선 국가의 안위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개국의 수단이었던 사병을 혁파하기 시작했고 이방원 또한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병력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인물은 정도전이었고 그 배후에는 왕비 강씨와 세자 방석의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부인 민씨는 냉철하게 훗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정을 틀어쥐었던 왕비 강씨가 1396년에 병으로 죽고 2년 뒤인 1398년에는 이성계마저 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인 민씨는 이방원을 독려하여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왕자와 종친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경복궁 근정문 박서쪽 행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까닭입니다. 물론 이방원도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방원의 사가에서 종소근이 대궐로 찾아왔습니다. 방원을 만난 소근은 여러 종친이 듣는 자리에서 다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군부인께서 갑자기 가슴과 배가 아프다며 쓰러지셨습니다. 뭐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란 말이냐? 그러자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의양군 이화가 청심환과 소합하는
한탄을 내밀며 어서 집으로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 약으로 빨리 가서 치료하게나. 그 길로 방원은 말을 타고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그의 집에선 처남 민무구와 부인 민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씨가 병을 이유로 이방원을 대궐에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둠이 내리자 이방원과 민무구가 집을 나섰습니다. 지게문으로 몰래 나서는 이방원과 동생 민무구에게 민씨는 여러 차례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시위패 중앙군가 폐지될 때 집안에 있던 병장기를 몰래 숨겨놓았다가 이때 이방원에게 내줬습니다. 아내와 처가의 후원 아래 과감하게 단행된 이방원의 거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적 정도전과 세자 방석을 제거하고 순식간에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왕위를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부왕태조가 마침 병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별수 없이 세자 자리를 둘째 형방과에게 양보하고 다시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부인 민씨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방원 못지않게 신중하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방원은 정종의 선위를 받아 1400년 11월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넷째 형방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방간은 이미 방원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이 왕위를 얻자 부인 민씨는 당연히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왕비의 자리를 얻기 위해 이방원 못지않게 무섭게 달려왔고 무려 18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오로지 정치에 열정을 쏟을 뿐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이방원의 유일한 연인이자 가장 믿고 의지한 정치 동지였습니다.